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 우리 이커머스 시장 현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돈 버는 방법 어떻게 다들 생각하고 계세요? 돈 버는 방법 그냥 광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상 우리는요. 돈 버는 방법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쉽게 생각을 바꾸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들에서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한 공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수 곱하기 상품 가격 곱하기 성사율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을 만들려면 고객 한 명이 100원인 제품을 100%의 확률로 구매하면 매출은 100원이 된다. 그러면 즉,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성장을 시키게 되면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상품 가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상품 가격이라는 것은 사실상 경쟁 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닐까요? 내가 무작정 올리게 되면 당연히 판매는 되지 않을 거라는 부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상품 가격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는 그대로 둔다라는 가정을 두고 성사율 부분은 어떨까요? 홈페이지면, 즉 온라인이라면 홈페이지 안에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고객이 결제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성사율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즉 소상공인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마케팅적인 요소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고객수라는 거죠. 우리가 100명이 들어와서 1명이 구매를 하게 된다면 전환은 한 1%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1000명이 들어오게 되면 1%를 그대로 두었을 때는 10명, 10,000명이면 100명, 이러한 식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노출시키거나 유입을 시켰을 때 매출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즉, 상품 가격과 성사율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커머스 시장, 온라인 시장 안에서는요, 이 고객을 얼마나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마케팅의 승패 요소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적으로 고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기법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광고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고요. 홍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광고와 홍보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광고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홍보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분명히 둘 다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명확하게 다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학교에 가게 되면요, 광고 홍보학과라고 따로 이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에 대한 내용들, 홍보에 대한 것들은 따로따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쉽게 정리해드리면요, 광고라는 것은 내가 비용을 들여서, 즉 돈을 써서 시간과 위치를 구매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홍보라는 부분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것을 홍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와 홍보의 차이점은 비용을 쓰느냐, 비용을 쓰지 않느냐의 차이점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자, 우리 대표적인 이 광고의 영역들을 보시면요. 네이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기아 자동차 관련된 영역이 보이시는데요. 이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광고의 영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의 특징점은요, 1시간 동안 독점적으로 한 곳의 업체만 노출되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광고 1시간 진행하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으실까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 평일 기준으로 PC 사용률이 가장 높으신 시간대가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라고 합니다. 이 오후 2시에서 5시에는요, 시간당 약 3,1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을 하려면 우리가 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저희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3,100만 원을 1시간 만에 광고비를 쓴다?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런 광고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우측 하단에 보면 지금 서머 패션 티저스 샌드데이즈라고 적혀 있는 이 광고 영역을 바라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롤링보드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총 50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광고가 집행되는 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상품은요, 일주일 집행 비용이 예전에는 약 1,000만 원 정도라고 보셨지만 요즘에는 최저 비용이 떨어져서 200만 원, 300만 원의 광고로도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만한 영역이진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광고 영역은 이 영역을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기 고추장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파워링크라고 적혀진 이 영역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영역들과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네이버 쇼핑이라고 적혀있는 이 영역들. 자, 이 영역들은요, CPC 형식의 광고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코스트 퍼 클릭, 즉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광고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세요. 노출되는 것만으로는 광고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으시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클릭을 해서 해당 페이지로 연결이 되었을 때에만 차감되는 가장 효율적인 광고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한 번 탈 때마다 1,000원, 2,000원씩 차감되시잖아요. 교통카드에서. 이런 것처럼 일정 광고 비용을 우리가 충전을 시켜 놓으면 최저 70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입찰가를 조절하면서 순위 경쟁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감기회관이라는 30년 전통 고추장이 1위, 2위가 이제 순창 김옥희 할머니 2위, 옥션, 그 다음에 로컬푸드 이렇게 4위가 돼 있는데요. 1위가 500원, 2위가 400원, 3위가 300원. 4위가 200원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위인 업체가 1위로 올라가고자 한다면 1위가 500원의 입찰가를 썼기 때문에 510원을 입찰을 하게 되면 이 2위의 업체가 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1위에 현재 있던 지금 각기회관 30년 전통 고추장은 2위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2위로 떨어져는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520원을 쓰면 다시 1위로, 530원을 쓰면 다시 이 업체가 1위로, 40원, 50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입찰가를 올릴 수 있는 형식의 광고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진행되는 광고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영역은요, 가장 기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혹시나 스마트 스토어라는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하시는 분들은 쇼핑 검색 광고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들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화면을 보시면 고추장 했을 때 박명화 명품 된장, 그리고 각기회관 비빔밥, 이렇게 쇼핑 검색 광고 영역이 나오시잖아요. 여기 광고라고 적힌 1위와 2위 업체가 파워링크 영역과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순위 싸움을 하면서 진행되는 방식이 바로 이 광고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광고의 영역은요, 앞단에 알려드렸던 3,100만 원짜리 타임보드, 그리고 일주일에 1,000만 원 가량 하게 되는 롤링보드 광고 상품을 가장 디스플레이 쪽에서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이 파워링크 영역들, 아니면 네이버 쇼핑에 대한 영역들에 대한 클릭당 차감되는 광고를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단돈 10,000원, 10만 원으로도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영역이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들어가기에도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을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왜 네이버를 계속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앞단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정보 탐색용 이용 사이트 점유율이 66.8%고요. 포털 사이트가 74%지만 실제로 해당 포털의 사용이 익숙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무려 80%가 넘어가세요.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네이버,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나가시는 것이 좋은데 네이버는요 이렇게 앞단에 광고라는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이버를 보고 광고판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네이버는 광고 이외에 앞단에 제가 알려드린 홍보의 수단들도 굉장히 많이 구현을 해주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광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광고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홍보의 수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접목을 시켜 놓은 다음에 광고를 하셔야지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A라는 업체, 제가 ABC 신발이라고 이제 ABC 뭐 삼겹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BC 삼겹살을 오프라인에서 우리 광고를 봤어요. 현수막 광고도 봤고 아니면 지하철 광고, 버스 광고 모두 봤는데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우리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과연 우리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우리 쪽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줄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바로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 오늘 제가 알려드린 총 4차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개념입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 SEO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이 검색 엔진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광고를 한다? 안 하니만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한 부분들을 꼭 머릿속에 담아 주셔야 되고 이 개념은 크게 2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 검색 엔진 최적화의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 업체명을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업체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ABC 삼겹살인데 BCD 삼겹살이 노출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소비자들은 우리 업체를 알기 위해서 검색을 했는데 우리 업체가 아닌 기타 타 업체가 노출이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개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긍정의 내용들로만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ABC 삼겹살을 검색했는데 ABC 삼겹살이 너무 맛이 없어요. 여기는 정말 불친절해요. 이런 내용들이 네이버 메인에 노출이 된다면 우리는 빠르게 망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신다라면 긍정의 글들로만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 거고요. 부정의 글이 나왔을 때는 이에 대한 대응이 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아침에 출근을 하시면요.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네이버에 우리 업체명을 검색해 보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업체를 검색을 했을 때 내가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는 그 중간 사이에 어떠한 나쁜 글들이 올라와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면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머릿속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시고 부정의 글이 있는지 부정의 글이 있다라면 그분에게 빨리 글을 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둔다라면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정의 글 중에서 한 가지 부분이 또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으나
오히려 우리를 음해하는 글들, 즉 사실과 다른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면, 사실과 다른 글들이 나와 있다라면 이에 대한 대응은 과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요. 우리의 글을, 부정적인 글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에 보시면 가장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요. 여기 고객센터라는 란이 존재합니다. 고객센터라는 란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고객센터에 들어가시면 유해 게시물 신고, 명예훼손 게시물 신고, 뭐 이런 신고 센터가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유해 게시물 신고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우리를 비방하는 듯한 글을 그대로 신고를 해주시면 네이버는 일단 글을 내려줍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시간을 주진 않고요. 일단 먼저 글을 내리고 글 작성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당신의 글이 신고가 들어왔으니 이의제기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그때서 이제 확실하게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별하고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을 내려주게 되고요. 만약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 글은 내려간 채로 일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고 하나만으로도 부정의 글들을 필터링 해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사항들은 결코 지켜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인지해 주시고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 부분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개념은 우리 업체와 관련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업체와 관련된 긍정의 글들만 나와야 한다. 라는 것들이 첫 번째 개념이었다면 두 번째 개념은 뭐냐? 우리 업체와 관련된 대표적인 단어, 즉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와 관련된 글이 하나 이상은 노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 이상은 노출되어야 한다. 즉 우리가 ABC 삼겹살이면 뭐 구로 삼겹살, 홍대 삼겹살 이런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을 때 우리 업체가 하나라도 노출이 되어야 사람들은 우리를 인지하고 우리 업체를 찾아와 주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방을 판다고 해서 하면 이제 예쁜 가방, 뭐 색깔 있는 가방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키워드 단에서 우리가 노출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검색 엔진 최적화의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검색 엔진 최적화의 개념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해야 되겠는 건 당연히 알고 있으실 건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근데 우리 업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업체가 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라는 경우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실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회사 이름이 아이렌이라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려고 아이렌을 검색했더니 이승기 팬클럽이 나오더라고요. 이승기 팬클럽 이름이 아이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상 저는 그 업체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팬클럽은. 절대 이승기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영어 아이렌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려고 했더니 레드벨벳 아이린이라는 여가수가 나오더라고요. 이 역시 제가 넘어설 수 없는 단계였어요.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어쩔 수 없다. 나는 회사 이름으로 되지 않으니 내가 자주 쓰는 닉네임으로 해야지 해서 앙샹떼라는 닉네임을 썼더니 경기도 쪽에 굉장히 유명한 빵집, 과자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결국에 저는 지금 현재는 광고쟁이 앙샹떼라는 이름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해서 저희 회사와 저를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업체에서도 우리 업체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업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이 업체명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조금 우회적으로 다르게 나를 생각할 수 있는 단어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업체가 유명한지 유명하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이 기준의 수는 브랜드 검색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비 창업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기창업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예비 창업자분들은 만약에 내가 상호명을 짓기 이전에 네이버에 먼저 검색을 해서 이 업체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검색을 하고 있는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기창업자분들도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름이 얼마나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기준은 검색량 5,000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5,000회 검색량이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 다른 단어로 5,000회 이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호명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브랜드 검색량은요, 네이버 기준으로만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주 센터라는 곳에 키워드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네이버 검색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보면 네이버 광고라는 란이 존재합니다. 앞단에 제가 보였던 쇼핑 검색 광고 그리고 파워링크 사이트 검색 광고라는 듯이 클릭단 광고들을 진행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네이버 검색 광고 영역에다가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하나를 만드시고요. 사업자 번호로 만드시든 개인으로 만드시든 상관없으세요. 전혀 상관없으시니까 하나를 만드셔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키워드 도구라는 탭이 보이실 거고요. 이 탭으로 바로 들어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키워드 탭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아니면 앞으로 만드실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름을 쳐보는 거죠. 제가 ABC 삼겹살은 그냥 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ABC 하면 떠오르는 것이 ABC 마트잖아요. ABC 마트를 딱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BC 마트는 지난 4주 동안 최근 지난 4주 동안이에요. 4주 동안 PC에서는 93,700회, 모바일에서는 50만 7,700회의 검색이 일어났다라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 검색량이 PC로 많은지 모바일로 많은지 우리 업체에서 어떤 것들이 많은지 아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 명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아시더라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PC로 해야 되냐 모바일로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지난 1년간의 수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렇게 수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 남성이 많은지 여성이 많은지 모바일인지 PC인지 또는 연령대별로 어떠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지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주요 타겟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 업체에 들어오는 연령대 그리고 성별 그리고 월간의 수치들을 알고 계셔야 그에 대한 마케팅을 잡아 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PC 모바일 합산이 5,000회 이상이면 A 플러스 알파라는 다른 단어로서 우리 업체를 선택을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5,000회 이하다 그대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진행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매월 검색량 추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쉬운 건 최근 1년까지의 동향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 1년까지의 동향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월 1일이 되면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전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시스템상. 그러면 전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매월 1일 아침에 PC 검색량 몇 회, 모바일 검색량 몇 회, 엑셀이나 아니면 메모장이라도 적어 놓으신다면 2년, 3년, 4년, 5년 우리 사업 1년만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꾸준히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인지를 해주시고 하시게 되면 상황을 준비하실 수 있어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 중에 어떠한 내용이 하나가 있냐면요. 브랜드 검색량 이꼴 매출과 동일하다. 브랜드 검색량이 올라가면 매출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브랜드 검색량이 떨어지면 매출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이는 브랜드 검색량은요. 충성 고객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충성 고객이 많으면 당연히 매출은 올라가겠죠. 충성 고객이 적으면 당연히 매출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검색량을 올리는 게 바로 브랜딩이다 라는 개념으로 머릿속에 인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브랜딩. 어떻게 하면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브랜딩이라는 건
검색량이 높아지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5,000회 이상, 5,000회 이하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검색 광고주 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굉장히 조금 번거로운 것이 로그인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시거든요. 그럴 때에는 네이버에 어떤 걸 검색을 하시냐면요. 네이버에 블랙 키위라는 것들을 검색하면 맨 윗단에 키워드 검색량 조회 분석이라는 탭이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똑같이 로그인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이 똑같이 여기에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똑같이 네이버에서 봤던 검색량, 동일한 검색량의 수치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월간 컨텐츠 발행량부터 예상 발행량, 그리고 우리 업체와 관련된 키워드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또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일간 검색량까지 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간이 아닌 일간의 검색량 추이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월별, 요일별 검색 비율까지 찾아보실 수 있으니 우리 업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는 데는 이만한 사이트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업체에 대한 검색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업체가 아닌 경쟁 업체에 대한 현황도 확인해 보실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시면서 나는 검색엔진 최적화를 할 수 있겠다. 검색엔진 최적화를 할 수 없는 이름이니 조금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내가 검색엔진 최적화를 하여야 하겠다. 라는 부분들을 결정해 주시고 마케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시간부터는요, 이 검색 엔진 최적화를 어떠한 채널을 바탕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야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